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동안 정부는 참 많은 부동산 정책과 금리의 규제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수요 대비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과 함께 공급 대비 저조한 수요가 수요 심리에 편승해 주택시장을 더욱 매서운 한파에 내몰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일선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없는 추락을 말씀하세요.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인구 감소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니까 라고 답변을 주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강한 의지와 신념에 자신감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럼 과연 계속해서 부동산은 한없이 추락만 하게 될까요? 사실 분양가에 비해서 매매 시세가 엄청나게 다운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높은 금리와 함께 자재비의 인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현재의 건축 그 자체를 멈추게 만들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로 인해서 추후 따라올 분양가 상승과 그에 따라 함께 있을 움직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현재 인허가 등의 신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멸실 등 다양한 사안으로 발생되는 수요의 공백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기 적절성을 틈타서 다시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도 없다는 점, 주택의 경우에는 시기 적절성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당장 인허가의 양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시간적 갭을 둔 다가올 미래에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의 우려는 지금 당장의 문제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점도 또 한번 미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생각해 볼 문제로 가구 수의 변화 추이인데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히려 가구 수가 증가했다는 통계치를 볼 때 일반적인 인구 감소치와는 다른 패턴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인데요. 주택시장 관련 규제와 세제 완화 정책 등의 반영 시점에 따라서 일정의 시간차를 두고 부동산 분위기가 일정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누군가는 이를 두고 정책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정책들과 정황들 그리고 경제적 부분까지 고려한 현재의 변수와 방향성을 안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질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100 중에 100은 아니겠지만 분명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이 그리고 짐작하게 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2008년 미분양 사태가 일던 때에 전국의 미분양은 16만 5천 건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짚어볼 필요도 분명 있는 부분이고요.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건수는 6만 6천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과거 시점에 대비해 본다면 분명 그때와는 다른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과연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변곡점 없이 내리막길만을 내달릴 건지 그동안 지나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마냥 추락만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 저러더라 라는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이야말로 앞으로 변화될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공급의 과잉이라는 측면을 두고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30년에서 40년 이상이 돼 미래를 대응할 수 없는 주택이 주택시장에 너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규 공급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택지 개발 방식도 있지만 정비사업으로 오래된 주택을 바꾸어야 한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전제 조건으로 이미 양적으로 주택이 충분하고 재고주택의 성능이 사람들이 충분히 쓰기에 좋은 적절한 주택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나누기를 실천하는 저는 대구 이룸부동산 최정안이었습니다.